우리는 매일 걷습니다. 걷는다는 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이며 이동하는 모든 순간의 출발점입니다. 그동안 보행수단으로만 여겨졌던 걷기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걸음걸이 속에 담긴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는 등 걷기와 관련된 과학기술이 등장하고 그 활용 분야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걷기 좋은 길들이 생겨나고 오롯이 걷기를 목표로 길 위에 선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죠. 간단하지만 경이로운 걷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인류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이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문명의 발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걷기란 무엇일까요? 언뜻 별다른 대답이 필요치 않아 보이는 이 질문에 과학은 좀 다르게 대답합니다. 걷기는 위대한 진화의 산물이죠.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류는 두 발로 서서 걷고 뛰면서 가장 먼저 두 손을 이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식량을 효율적으로 채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2족 보행이 침팬지의 4족 보행에 비해 4배 정도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이처럼 인류는 두 발로 걷게 되면서 네 발 보행의 속도, 힘, 민첩함을 포기하는 대신 도구 제작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며 포식자들의 공격을 피해 사냥을 하면서 결국 먹이 사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걷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0개가 넘는 근육과 200여 개의 뼈가 모두 동원되는 몸짓이자 조화로운 움직임의 결정체입니다. 늘 바쁜 일상에 치여 주변을 그저 스치듯 보낼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에게 걷는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데요.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이자 스스로를 새롭게 돌아보게 하는 느림의 시간이 아닐까요? 하얀 눈꽃이 세상을 뒤덮은 겨울의 강원도입니다. 하늘과 맞닿은 백두대간이 길게 늘어선 강원도에서는 어디를 가든 만날 수 있는 풍경이죠. 그중 한라산과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개방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높은 봉우리인 이곳은 바로 한백산입니다. 겨울이 되면 이른 아침부터 찾아오는 이들로 한백산의 아침은 분주해집니다. 멀리 안산에서 이곳 한백산을 찾아왔다는 사람들. 본격적인 산행에 앞서 추운 날씨로 잔뜩 움츠린 몸을 가볍게 풀어줍니다. 저희 안산 트레킹이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정기 트레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매월 둘째 주는 꼭 이제 트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걷는 게 사실은 저희가 친목 도모도 있고 또 이렇게 평상시에는 다녀보지 못하던 곳 그런 곳들을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힐링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 모이면서 또 서로 간의 생각들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건강과 친목과 또 힐링 이런 목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도시를 떠나 걷기 위해 한백산을 찾았다는 사람들. 오래 걷지 않고도 눈부신 설경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는 한백산 눈꽃 트레킹에 나섰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걷기 위해 찾았다고는 하지만 안전을 위해 아이젠부터 방한용품까지 꼼꼼하게 챙겨 신고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등산로 초입을 향해 걸어갑니다. 대체로 숲길이 이어지는데요. 한백산은
해발 1572m라는 압도적인 높이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코스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중간에 내리막길도 거의 없는 이곳에서 정상까지는 약 1km. 넉넉 잡아도 1시간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죠. 하지만 워낙 고도가 높고 변화무쌍한 날씨 탓에 방심은 금물이랍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경사는 심해지고 일행들의 숨소리도 덩달아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해발 1400m를 넘어서자 가슴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공기에 숨쉬기조차 힘들고 사방에서 불어닥치는 매서운 칼바람에 온몸을 꽁꽁 동여매기에 바쁠 만도 하지만 묵묵히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걷습니다. 편안한 쉼 대신 굳이 이렇게 걷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슬로건이 걸어야 산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보니까 내 몸에 너무 좋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너무 좋아서 매월 빠지지 않고 참가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걸어야지만이 모든 신체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늘 평상시에도 저녁에도 산책을 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정상을 향해 걷다 보니 어느새 발걸음도 생각도 사뭇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머리 위로 나무가 사라지고 드넓은 능선이 펼쳐지듯 말이죠. 그렇게 걷고 또 걷다 보니 저 멀리 우뚝 솟은 한백산 정상석과 돌탑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얼어붙은 눈꽃이 소용돌이치며 흩날리는 모습이 가히 장관을 이룹니다. 눈과 바람, 나무가 한데 뒤엉켜 빚어낸 순백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든 시간.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기만 합니다. 힘들게 걸어왔는데요. 땀나고 걸어왔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너무 좋아요. 산고대도 너무 아름답고요. 다시 오고 싶은 산이에요. 걷는 거 좋아하는데 직장생활 하니까 많이 못 걷죠. 그래서 산악회에서 꼭 걸으려고 노력해요. 지금 오늘 눈꽃 여행 온 건데 눈 안 내리는 줄 알았거든요. 일기예보 딱 맞아서 너무 좋고요. 오니까 정상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초보자한테도 올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단거리에서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꼭 오세요, 다들. 힘들게 걸어서 온 그 길 끝에서 만난 정상. 정상에서만이 비로소 만날 수 있는 한백산의 겨울 풍경이 주는 감회는 언제나 새롭습니다. 제각각 나름의 이유를 가슴에 품고 오롯이 걷기를 선택한 사람들. 오늘도 걷는 매력에 푹 빠졌다는데요. 그들에게 걷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걷는 거는 매력이 참 걷는 거는 매력이 많습니다. 일단은 과격하지 않아서 괜찮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생각할 때도 꾸준히 걸으면서 생각하면은 이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못했던 생각도 나고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걷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걸으면은. 사람의 발은 중간 안쪽이 온폭하게 들어간 아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런 발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신체 각 장기의 신경이 가닥가닥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걷게 되면 수백 개의 근육, 관절, 뼈, 힘줄은 정교하면서도 힘들이지 않고 움직이게 되는데요. 걷기만 잘해도 비만 등 성인병부터 고혈압, 당뇨, 뼈 강화 등 각종 질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 연구진은 38세에서 50세 성인 2,110명을 대상으로 2005년에서 2006년 가속도계를 착용하고 나서 10년간 추적 관찰에 얻은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최소 7,000보를 걷는 사람들은 7,000보 미만으로 걷는 사람들보다 10여 년 뒤 사망 가능성이 50에서 70%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58%, 여성이 72%로 각각 사망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 걷기. 걷는 방법에 따라 미치는 영향도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걷기에 따라서 걷는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걷는 보폭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발을 디뎠을 때 발로 들어오는 어떤 힘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고 이제 심폐가 느끼는 그런 이제 부하도 달라질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걸음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근육이 느끼는 근육의 활성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걷기 방법에 따라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걷기의 속도, 보폭, 경사도에 따라서 심박수, 칼로리 소모량, 근육 활성도의 변화를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속 3km로 걸었을 때와 시속 6km로 빠르게 걸었을 때 인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험 결과 시속 3km로 걸었을 때에 비해 시속 6km로 빠른 속도로 걸었을 때 근육 활성도는 평균 2.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리의 앞쪽에 있는 근육 3개 그리고 뒤쪽에 있는 근육 2개에 대해서 걷는 속도에 따라서 활성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시속 3km로 걸었을 때하고 시속 6km로 걸었을 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시속 3km로 걸었을 때보다 전반적인 하지의 근 활성도가 6km를 걸었을 때 더 활성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속도가 2배가 됐는데 근육의 활성도는 전반적으로 2.5배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시속 4km로 평지에서 걸었을 때와 경사가 있는 곳에서 걸었을 때 어떻게 달라질까요? 심박수와 칼로리 소모량 역시 평지에서 걸었을 경우보다 경사도 6도에서 걸었을 때가 심박수는 1.5배, 칼로리 소모량은 3.6배로 높게 나왔으며 평균 보폭으로 걸었을 때보다 보폭을 넓혀 걸었을 때 심박수는 1.6배, 칼로리 소모량은 4배가량 높았습니다. 우리가 걷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안정적인 자세에서 이제 중심을 무너뜨려서 앞으로 걸어 나가게 되는데 보폭이 커지게 되면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이 한쪽 발이 떠 있는 구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한쪽 발로만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걸어가는 속력을 위한 그런 효율성에서는 커질 수가 있지만 자세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안정성에서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균형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병변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상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두 발이 땅에 닿아 있는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보폭을 좀 좁게 하고 속도를 좀 줄여서 그렇게 걷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본인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런 것들 잘 선택적으로 이제 운동에 적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걷기는 나이, 건강 상태, 걷는 습관 등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일상 속에서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인 만큼 반복되는 동작들이 누적되면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달라지죠. 따라서 무엇보다 제대로 된 걷기가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건강하고 올바르게 걷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먼저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시선은 정면을 응시합니다. 그런 다음 걸을 때는 무릎을 쭉 폈다가 자연스럽게 굽혀줍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양발은 발꿈치부터 발바닥, 엄지발가락 순으로 땅을 누르듯 걷는 게 좋습니다.
걸음걸이는 안정성과 불안정성의 조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의 근육이 발달한 게 이런 걷기, 이동을 위해서 발달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걷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너무도 좋은 운동이고 효과적인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걷고 하루에도 이제 조금씩이라도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걷기 운동을 반복하는 게 오히려 그 걷기를 더 꾸준히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걷는다는 올해 32살 황연정 씨입니다. 3년 전부터 하루 1만 보 이상 걷기를 꼬박해온 그녀. 이제 걷기는 곧 일상이 되어버렸다는데요. 그녀가 이렇게 걷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퇴근만이라도 걸어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작은 건강을 위한 체중 감량. 하지만 1년 전부터는 걷는 재미가 또 하나 생겼답니다. 걷기 전 빼놓을 수 없는 준비가 있다고 하는데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더니 앱을 실행합니다. 바로 스마트폰 건강관리 앱인데요. 걸음 수부터 시간, 거리, 소요 칼로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곳 도민들 사이에선 이 앱을 사용해 걷기 운동을 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앱을 사용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고요. 앱을 사용하면서 좀 다르게 느낀 점은 그 전보다 제가 하루에 얼만큼을 걸었는지를 또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칼로리 소모량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시간 등을 알 수 있어서 조금 더 제가 그 하루를 일상을 사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편화된 스마트폰을 활용해 앱을 설치하면 걷기 운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물론 운동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후 걷기 목표를 달성하면 포인트가 쌓인다고 합니다. 매주 7만 보 이상, 월 30만 보 이상 걸으면 3,000포인트가 적립된다고 하죠.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앱을 이용해 걷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2022년 12월 기준 약 42만 명을 넘어섰고 충청 남도민의 약 20%가 이 건강 걷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도 다양한데요. 누구나 쉽게 참여가 가능한 ICT 기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이 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걷기가 생활체육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충청 남도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개발됐죠. 앱의 사용자 중심의 운동 정보 제공과 걷기 운동의 동기 유발을 위한 각종 챌린지 운영을 통해 현재 저희 앱은 충남 도민 전체 중 19%의 가입률과 동시에 봄 도민 걷기 운동으로 확산이 되고 있으며 도민의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 영위와 함께 건강 수명 연장 및 의료비 절감 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하여 사용자의 즐거움과 재미를 더하고 충남도의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스토리가 함께하는 사용자 중심의 앱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 예정입니다.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걸음수를 모두 합치면 약 3,200억 걸음. 이는 지구를 5,670바퀴 이상 돈 것에 해당한다는데요.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자 시작된 걷기. 도민들이 걷는 걸음수가 늘어나는 만큼 건강 수명도, 지역 내 걷기 좋은 길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걷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죠. 2020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 역시 걷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걷는 시간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은 직장인들은 과연 하루에 얼마나 걸을까요?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은
하루 평균 6,000보 정도 걷는데요. 자동차로 이동을 하거나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직장인들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주부는 하루 2,000보, 사무직 직장인은 하루 3,000보 정도 걷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매일 저녁 이 시간이면 집을 나선다는 3명의 주부입니다. 익숙한 듯 나란히 길을 걷는 일행들. 언제나 걷는 이 길에는 반려견들도 함께라고 하죠. 직장 퇴근 후에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위해서 늦은 밤이지만 나왔습니다. 살이 갑자기 많이 쪄서 체중 감량 목표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왕복 6km. 바로 이 산책로가 매일 저녁 그녀들이 걷는 길입니다. 같은 길이지만 걷는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오롯이 걷기에 집중하며 걷는다는 희정 씨. 반려견과 산책하듯 걷는 미란 씨.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주변의 풍광을 눈에 담으며 느긋하게 걷는 서연 씨. 각자의 방식대로 도시의 밤길을 걷습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 이런 거를 평소에 이제 낮에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 일과 마무리하면서 그냥 그날 하루하루 좀 정리도 할 겸 그래서 자연적인 것부터 이렇게 좀 보고 싶어서 걷는 게 좀 그래서 다른 것 같아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곧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하지만 걷는다는 게 도시에서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걷는 대부분의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때론 누군가는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에서 잠시나마 나를 위해 걷기도 합니다. 저마다 걷는 이유도 방식도 다른 도시의 사람들. 하지만 이렇게 걷는 시간 동안 그녀들이 지키는 공통의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잠시나마 스마트폰과의 거리두기라고 하죠. 운동을 목적으로 걷기 시작했을 때와는 달리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잠시나마 풀고 오롯이 나를 위한 힐링의 시간으로 그 의미도 차츰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그렇게 조금 여유롭게 걷다 보니 주변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마음의 여유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도시의 밤길을 천천히 걷는다는 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나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좀 조용하게 하루에 있었던 일들 정리하면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내 생활 패턴, 오늘 일들 그런 것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운됐던 그 마음들이 이렇게 기분이 업이 되고 활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낮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간직한 도시의 밤에는 바삐 걸을 땐 보이지 않던 것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도 일행들은 도시의 밤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일부러 관찰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걷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팔자걸음, 경보하듯 빠른 걸음 등 각각 다른데요. 이렇듯 우리의 걸음걸이에는 신체 특성과 생활 습관, 성격, 질병 등 걷는 모습에 따라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이런 걸음걸이를 분석해 질병을 찾아내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 환자들의 걸음걸이를 분석하고 있다는 한 대학병원입니다. 이곳에서는 간단한 카메라 촬영으로 사용자의 보행 속도, 좌우 균형, 관절 각도, 보행 변수 등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 연구를 했던 거는요. 정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근감소증을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걸음을 보고 우리가 근감소증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또 이 환자들에게 저희가 중재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이 좋아진지 나빠진지 근감소증이 악화가 되는지 아니면 호전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이제 초기에 보행을 보고 아 이분이 지금 뭔가 건강이 나빠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다면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건강 증진 그리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런 나빠지는 것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또 막을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걸음걸이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간편하게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비접촉식 걸음걸이 측정 방식입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분석 시스템은 걷는 사람의 다양한 걸음걸이를 측정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 근력 발달 정도와 근골격계 질환을 조기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보행 분석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보행 분석 시스템은 사람의 몸을 스캔하는 RGB D 센서를 달아 다양한 연령층의 걸음걸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적외선 빔을 사람에 쪼인 뒤 돌아오는 정보를 이용해 머리 위치, 발 위치, 37개 관절 정보 등 사람의 3차원 골격 정보를 파악합니다. 이 정보를 순환신경망 알고리즘에 입력하는 딥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사실은 다 질병을 다 판별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걸음걸이에 영향을 끼치는 질병들,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 경우에는 전정기관에 이상이 생겨서 걸음걸이가 틀려진다든지, 혹은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걸음걸이가 틀려진다든지, 파킨스병, 치매, 이런 다양한 질병에 의해서 걸음걸이에 변화가 생기면 그 환자들의 데이터들을 굉장히 빅데이터를 얻어서 그걸 학습을 시킵니다. 인공지능을. 그러면 그 패턴들을 인식을 해서 그 패턴을 분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따지면 어떤 걸음새든 어떤 질병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음새든 그 걸음새만 우리가 충분한 데이터만 확보를 하면 분류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보행 분석 시스템을 통해 정형외과 질환에 해당하는 6가지 병적 보행을 95% 이상 정확하게 분류해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찾아내기 어려운 미세한 걸음걸이 변화도 거뜬히 잡아내는데요. 이런 기술에 새로운 센싱 기술들을 접목한다면 기존의 판별 기술의 정확도를 훨씬 높일 수 있어 다양한 의료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잘 쓰여지려면 좀 더 많은 데이터가 많은 의료진들에 의해서 빅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그 표준이 의료계에서 받아들여져서 좀 더 많은 분야에 좀 더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시스템, 상용화하는 시스템까지 가야 되는 것이 다음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쉽게 하는 걷기는 다양한 감각과 운동 기능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복잡한 결과입니다. 최근 걷기가 인체에 미치는 다양한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걷기의 효율성을 높여 피로를 최소화하고 넘어짐 등 낙상을 예방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체는 물론 하체까지 온몸에 센서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센서가 부착된 트레드밀 위에서 걷자 각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니터 속의 3차원 영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 실험은 보행 안정성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 얼마나 대칭적으로 걷는지 등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해 상대적으로 걸을 때
어떤 관절에 부하가 걸리는지도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정성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무엇이든. 그러니까 안정성 사실은 어떤 시스템이 어떤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1차적으로 필요한 조건인 거죠. 그래서 보행도 마찬가지로 보행도 하나의 어떤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게 그런 내가 얼만큼 잘 건강한 운동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행 안정성은 일단 그래서 물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리고 사람의 건강함을 알기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외에도 이곳에서는 건강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최근 연구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신체의 자극을 통해 넘어짐 등을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피로하거나 노화하면 발바닥 감각이 둔감해지면서 균형을 잃기 쉬워 낙상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때 발바닥에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미세한 진동을 주면 낙상 위험이 15%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행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경우는 낙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경우인데 결국에 그거는 균형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으면 당연히 낙상의 위험이 떨어지는 거고요. 게다가 보통은 이제 그런 낙상이 또 위험해지는 건 두 발을 디디고 서실 때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낙상 위험이 거의 없는데 한 발로 이제 우리가 지지를 하고 있는 한 발 지지 구간에서 보통 낙상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낙상의 위험한 그런 순간에 이제 어떤 중재를 통해서 낙상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신 거는 매우 간단한 진동 자극이라는 아주 간단한 자극을 통해서 낙상 또는 이렇게 균형 감각의 저하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이런 중재와 관련된 연구입니다. 과연 발바닥에 미세한 진동을 주면 균형 감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실험에 필요한 장비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세 진동기가 내장된 운동화와 늘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데요. 먼저 미세 진동기를 켜기 전 한쪽 발을 들고 평소 균형 감각을 측정합니다. 이후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를 이용해 미세 진동기를 작동시킨 후 다시 균형 감각을 측정하는데요. 실제 발바닥에 미세한 진동을 주기 전에 비해 미세한 진동을 준 후 압력 중심의 궤적 면적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감각이라는 거는 감각기가 되게 매우 작은 신호를 매우 작게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작은 신호는 못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의 신호가 와야지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감각 역치라고 하죠. 역치보다 약간 아래 정도의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자극을 주면 진동 자극을 주면은 사람의 균형 능력이 좋아집니다. 이게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고 특히 이제 균형 능력이 많이 손상되신 분들, 노약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장애인분들, 어떤 질환을 겪고 계시는 분들 또는 정상인 사람들도 피로했을 때 이럴 때는 균형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때 이런 자극을 주면은 균형 능력이 보상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인 거죠. 국내에서도 흔치 않은 공학도 출신 체육교육과 교수인 그는 스스로를 스포츠 엔지니어라 칭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미묘한 차이를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몸을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게 스포츠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라고 하죠. 스포츠 공학, 운동 최적화를 연구하고 있는 안주웅 교수는 신체 부위마다 촉감을 달리해 보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세한 차이가 곧 건강과도 직결된 만큼 건강하고 안정된 보행을 위한 그의 연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편리해진 이동수단 덕분에 때론 잠깐의 걷는 것마저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 매년 도보 여행을 떠나는 이가 있습니다. 걷고 또 걷고 그렇게 걷다 보니 하루 평균 40km 이상을 두 발로 걸어다니며 여행을 했다는 그녀. 걷는 즐거움은
이 길에서 만나는 게 사실은 길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길에서 만나는 돌멩이, 잡초, 하다못해 뭐 칡넝쿨, 그리고 한 번도 누구한테도 사랑한다, 너 예쁘다 소리를 듣지 못한 그런 꽃들, 그런 것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즐거움이었고, 아주 그 나만이 느끼는 그 시그릿한 그 행복 있잖아요. 그런 행복들, 그런 것들이 막 길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듣지 못했던 그런 감성들이, 새로운 감성들을 만난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때로는 길 위를 걸으면서 고단한 삶을 위로받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나를 찾아 걷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도경 씨. 그녀는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 세상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았답니다. 산악 자전거부터 패러글라이딩, 스쿠버 다이빙 등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겨했던 활발한 성격의 도경 씨. 26 젊은 나이에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서 있었는데 다리가 다 짝짝인 거예요. 선생님, 내 다리 왜 이래요? 그랬더니 네가 이쪽에 마비 증세가 있어서 그래. 그러면 나 앞으로 항상 이러고 살아야 돼요? 아니, 걸으면 괜찮아. 걸으면 옛날처럼 똑같이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진짜 걸음마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계속 이제 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걸음을 제가 똑바로 걷지는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오리가 이렇게 뒤뚱뒤뚱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걷고,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먼 길 걷고, 그리고 하루에 뭐 진짜 몇 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십 킬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제 몸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이제는 이제 좀 맞췄죠. 그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인생의 이정표를 잃어버렸을 때 길 위에 섰다는 그녀. 52세의 나이로 2018년 국토 종주를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해 7번 국도를 따라 꼬박 한 달을 걸었고, 이듬해 2019년엔 서해안 국토 종주를 완주했습니다. 지난 2022년엔 해남 땅끝 마을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를 거쳐 서울까지 총 1172km 국토 종주를 완주했죠. 이외에도 제주 올레길은 물론 만년설과 함께 걸었던 스위스 투르드 몽블랑 둘레길까지 다양한 길을 걸었습니다. 나를 가장 잘 만나는 길, 나랑 같이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사느라고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 이런 시간을 살았는데, 온전하게 나와 대화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걸어서 가는 길이 나와 시간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나를 가장 근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나랑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되게 많이 좋았어요. 그녀에게 길은 언제나 듬직한 친구이자 스승 같았다고 합니다. 시선을 옮길 때마다 시시각각 눈에 들어오는 풍경과 길 위에서 만난 인연들은 평생 잊기 힘든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배낭을 꺼내는 도경 씨. 배낭을 꺼낸다는 건 다시 길을 걸을 준비를 한다는 것. 다녀오겠습니다. 수만 킬로미터를 걸었음에도 돌이켜보면 살면서 가장 고단했을 때 그녀는 살기 위해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생각도 마음도 둥글둥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걸음의 미학은 무엇일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 같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걷고, 제가 추구하는 행복은 뭐 도시에서 사람들이랑 뭐 돈 벌고 돈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행복함을 느낄 때가 저는 걸을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가장 행복을 많이 느낄 때가 걸을 때. 그래서 저는 계속 걷는 거를 늘 꿈을 꾸고 실천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하루 만보 걷기, 2만보 걷기. 근데 그 시간 자체가 엄청 행복해요. 행복한 시간. 길을 걷는다는 건 온전한 나를 만나고 새로운 나의 길을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아직 궁금한 길도 걸어보고픈 길도 참 많이 남아있기에 평생을 지구를 걷는 행복한 도보 여행가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녀. 오늘도 덕영 씨는 행복한 길 위를 걷습니다. 편리한 교통수단의 발달로 우리는 굳이 걷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걷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다시 사람들이 길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경이로운 이 동작은 고령화 시대에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잠깐의 여유를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걷기와 거리두기를 했다면, 바삐 가는 걸음에 익숙해졌다면 이제 잠시 멈추고 천천히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